한정식 집, 상견례 자리. 육군 대령 장민섭이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으며 냉소를 띄었습니다. 삼사관학교 나오셨다고요? 요즘은 참 별 달기도 쉬워졌나 봅니다. 그리고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말했습니다. 부사관 집안에 634 출신 투스타가 나왔다니 거지 집안의 여자가 나라를 지켜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차승만 주임원사의 손이 굳었고 은영과 은경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조영희 소장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며 조용히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밟고 선 웃음이었습니다. 과연 장민섭 대령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영상에서 꼭 확인해 주시죠.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 5시 육군 부사관학교 교정에는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영희 소장의 발걸음은 어김없이 그곳을 향했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들었지만 영희의 걸음은 언제나처럼 일정했습니다. 멀리 훈련장에서 구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직 해가 뜨기 전부터 땀 흘리는 부사관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영희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소리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전문대를 졸업하고 그 뒤 편입으로 들어간 육군 제3사관학교, 그리고 여군이라는 꼬리표까지. 누군가는 영희의 이력서를 보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식 육사도 아니고 여자애다, 출발이 전문대라니. 그런 시선들을 영희는 모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현장을 택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전략을 짜는 대신 부사관들과 함께 땀을 흘렸습니다. 병사들이 밟는 흙을 같이 밟았습니다. 훈련장에서 구호를 외치는 목소리가 쉬면 영희도 함께 물을 마셨습니다. 누군가는 영희를 두고 반쪽짜리 장교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반쪽이 결국 투스타 소장이라는 별까지 달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도 여군 최초로 육군 부사관학교장이라는 자리까지 오르게 했습니다. 출신이 사람을 말해주지 않는다는 것을 영희는 온몸으로 증명해 왔습니다. 교정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인 차승만 주임원사가 말없이 신문을 접고 있었습니다. 승만은 차를 내오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군복을 입고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승만은 육군 부사관학교를 나와 최고참 부사관인 주임원사까지 오른 사람이었습니다. 과묵하고 원칙적인 성격 탓에 장교들 사이에서도 이 사람 말은 무겁다는 평판이 자자했습니다. 거실에서는 첫째 딸 차은영 중사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육군 부사관학교를 나와 지금은 어머니와 같은 부사관학교에서 훈련 부사관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당당하고 솔직한 성격이지만 부모 앞에서만큼은 늘 조심스러웠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상견례야. 은영의 말에 영희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영이 사귀는 남자는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소령이었습니다. 특전사에서 일하는 장호준이라는 청년이었습니다. 은영은 호준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하지만 은영의 마음 한구석에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호준의 집안은 모두 사관학교 출신 장교였습니다. 아버지는 육군 대령이고 어머니는 공군 준장이었습니다. 동생마저 공군 사관학교를 나온 소위였습니다. 화려한 사관학교 출신 장교들로 가득한 집안이었습니다. 반면 은영의 집은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소장이지만 3사 출신이었고 아버지와 여동생까지 모두 부사관이었습니다. 사람을 보자. 출신 말고. 영희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그 눈빛을 알았습니다.
평생 출신으로 무시당하며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단 한 번도 그것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둘째 딸 차은경 하사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은경은 육군 부사관학교 최연소 훈련 부사관이었습니다. 언니와 달리 불같은 성격이었지만 부모 앞에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언니 괜찮을 거야. 은경의 말에 은영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은 불안을 영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부사관학교 교정에 아침 햇살이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그 햇살이 곧 시험대 위에 오를 줄은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서울 용산구에 있는 오래된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군 고위 인사들이 즐겨 찾는 곳이었습니다. 묵은 권위가 남아있는 공간이었습니다. 나무로 된 문틀과 기와 지붕, 정갈하게 놓인 상차림까지 모든 것이 격식을 갖춘 자리였습니다. 조영의 소장은 남편 차승만 주임원사와 함께 먼저 자리에 앉았습니다. 은영과 은경도 부모 옆에 단정하게 앉았습니다. 은영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경은 언니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상대편 가족이 들어왔습니다. 장민섭 육군 대령이 먼저 들어섰습니다. 민섭은 허리를 쭉 펴고 걸어왔습니다. 옆에는 공군 준장 최자영이 있었습니다. 자영은 세련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뒤이어 장호준 육군 소령과 장호진 공군 소위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영희가 먼저 일어나 인사를 했습니다. 승만도 묵묵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은영과 은경도 정중하게 인사를 했습니다. 민섭은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영은 살짝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조영의 소장님이시군요. 민섭의 말투는 표면적으로 공손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평가하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자리가 정리되었습니다. 민섭은 찻잔을 들며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삼사관학교 나오셨다고요? 그 한마디에 공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삼사관학교. 그 단어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정식 육사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영희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온기가 없었습니다. 요즘은 참 별 달기도 쉬워졌나 봅니다. 그 말에 은영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은경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표정 하나 바꾸지 않았습니다. 승만도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습니다. 호주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민섭은 호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대신 영희 쪽을 보며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부사관 집안에 634 출신 투스타가 나왔다니. 민섭은 찻잔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비스듬히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거지 집안의 여자가 나라를 지켜요? 순간 공기가 멈췄습니다. 차승만의 손이 굳었습니다. 잡고 있던 찻잔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은영의 눈동자가 크게 떨렸습니다. 은경은 입술을 깨물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눈빛 하나에 은경은 그 주먹을 풀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민섭의 말은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저것이 본심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쌓아온 엘리트 의식, 학벌과 출신에 대한 뿌리 깊은 우월감.
그것이 지금 이 자리에서 폭언으로 터져 나온 것이었습니다. 자영은 찻잔을 들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직접적인 말은 하지 않았지만 침묵으로 남편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호진은 아직 상황을 완전히 파악하지 못한 듯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습니다. 호주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그 말씀은 조용히 해라. 민섭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그리고 민섭은 가슴을 펴며 다시 말했습니다. 저랑 큰아들 호준이는 육사 출신이고 아내랑 작은아들 호진이는 공사 출신이에요. 민섭은 마치 훈장을 자랑하듯 말했습니다. 시선은 승만에게 그리고 은영과 은경에게로 향했습니다. 육군 주임원사, 부사관. 아무리 최선임 부사관이라고 하지만 군대 계급 체계상 갓 임관한 소위보다도 낮은 계급이었죠. 즉, 예비사위는 물론 갓 임관한 예비사위의 동생보다도 계급은 낮았습니다. 그 계급장이 민섭의 눈에는 한없이 낮아 보였습니다. 호주는 입을 다물었지만 주먹을 쥔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호준을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하지만 은영의 눈가는 붉어져 있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미소를 유지했습니다. 30년 동안 수없이 겪어온 일이었습니다. 반쪽짜리 장교라는 말, 여자라는 이유로 받은 무시, 3사 출신이라는 꼬리표. 하지만 영희는 그 모든 것을 웃음으로 견뎌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영희는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승만도 말없이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은영과 은경도 따라 움직였습니다. 민섭은 비웃는 듯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날의 웃음은 누군가의 인생을 밝고 선 웃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습니다. 밟히는 사람은 결국 다시 일어선다는 것을, 그리고 밟은 사람은 언젠가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것을. 영희는 조용히 차를 마셨습니다. 그 찻잔 너머로 민섭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온 날, 조영희 소장은 거실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차승만 주임원사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은영과 은경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집안은 평소보다 조용했습니다. 영희는 잠자리에 들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민섭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거지 집안의 여자가 나라를 지켜요? 그 말은 영희의 30년을 부정하는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숨을 고르며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영희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부사관학교 교정을 걷는 대신 집 서재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파일 캐비닛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수십 년간 모아온 자료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영희는 한 파일을 꺼내 책상 위에 펼쳤습니다. 인사 기록이었습니다. 육군 내 주요 간부들의 인사 기록, 근무평가, 과거 진급 심사 자료. 영희는 천천히 그 자료들을 훑어봤습니다. 장민섭 육군 대령, 현재 4단급 부대 참모장, 원스타 준장 진급 대기자. 영희는 민섭의 과거 근무 기록을 하나하나 살펴봤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성적은 우수. 하지만 몇 가지 눈에 띄는 점들이 있었습니다. 부대 내 민원 처리 기록, 부하 장병들의 평가 점수, 그리고 몇 차례 있었던 징계위원회 소집 기록. 군대는 말보다 기록이 오래 남지. 영희는 조용히 파일을 덮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파일 표지를 천천히 쓰다듬었습니다. 30년 동안 영희가 배운 것이 있다면 군대는 결국 기록으로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학벌이 좋아도 기록이 나쁘면 결국 그것이 따라온다는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다른 파일들도 꺼냈습니다. 최자영 공군 준장, 비행단장, 여군 최초는 아니지만 몇 안 되는 여성 비행단장, 자영의 기록도 살펴봤습니다. 화려한 이력이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몇 가지 흠집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새벽 내내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메모를 하거나 표시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눈으로 읽고 머릿속에 담았습니다. 해가 뜰 무렵 영희는 모든 파일을 제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승만이 서재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영희를 보며 말없이 차를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받아 한 모금 마셨습니다. 시작하는 거야? 승만의 물음에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준비하는 거야.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영희가 무엇을 하려는지 승만은 알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장민섭 대령의 집에서는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장호준 소령은 거실에서 아버지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상견례 이후 처음으로 아버지와 제대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였습니다. 아버지, 그 말은 넘었습니다. 호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민섭은 신문을 내려놓고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뭐가 넘었다는 거냐? 거지 집안이라는 말씀. 그건 아니었습니다. 민섭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아들이 자신에게 반기를 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군대는 서열이야. 제 아무리 투스타라지만 우리 육사 출신 서열은 못 이겨. 민섭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군대에서 살아오며 체득한 서열 의식이었습니다. 육사 출신이라는 자부심. 그것이 민섭의 정체성이었습니다. 하지만 호주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군대는 책임입니다. 호준의 말에 민섭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아들의 눈빛이 낯설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말을 잘 따르던 아들이었습니다. 육사에 들어가고 특전사에서 성과를 내며 초고속으로 진급한 아들이었습니다. 그 아들이 지금 자신에게 맞서고 있었습니다. 호준아,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당혹감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아버지, 조영희 소장님은 여군 최초 육군 부사관 학교장입니다. 투스타입니다. 그분이 걸어온 길을 아버지는 무시하셨습니다. 호주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민섭은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닫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이 등을 돌린 순간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그 집안 여자랑 결혼하겠다는 거냐? 민섭의 목소리는 낮게 깔렸습니다. 호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은영이와 결혼하겠습니다. 그날 이후 부자의 식탁은 말이 줄었습니다. 민섭은 아들을 보지 않았고 호준도 아버지를 피했습니다. 자영과 호진은 그 사이에서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새벽 교정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밤에는 서재에 앉아 파일을 들여다봤습니다. 조용히,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상견례 이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조영의 소장의 일상은 여전히 변함없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교정 산책, 오전 회의, 오후 현장 점검. 영희는 늘 하던 대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부사관학교 내부에서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영희는 인사과장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특별한 지시는 없었습니다. 다만 몇 가지 자료를 요청했을 뿐이었습니다. 최근 5년간 진급심사 탈락 사례 중 현장 평가 부실건을 정리해 주세요. 부대 내 민원 처리 기록도 함께 정리 부탁드립니다. 인사과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별한 목적을 묻지 않았습니다. 학교장의 요청이었고
그것은 정당한 업무 범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후 정리된 자료가 영희의 책상 위에 올라왔습니다. 영희는 그 자료를 천천히 읽었습니다. 표시를 하거나 메모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다만 읽고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육군 본부에서 정례 회의가 있었습니다. 주요 간부들이 모이는 자리였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영희는 인사참모부와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나눈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대화 속에서 몇 가지 이름이 자연스럽게 언급되었습니다. 요즘 진급심사 기준이 까다로워졌다던데요. 네, 특히 현장 평가가 중요해졌습니다. 과거 기록도 다시 검토한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시작된 이야기였습니다. 영희가 직접 누군가를 지목하거나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기록들이 자연스럽게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장민섭 대령의 이름이 군 내부에서 조용히 회자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참모 시절의 독단적인 결정들, 부사관들의 의견을 묵살했던 사례들, 현장 평가에서 드러난 공백들, 이것들은 누군가 새로 만든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이미 존재하던 기록이었습니다. 다만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을 뿐이었습니다. 이제 그 기록들이 정리되기 시작했습니다. 진급심사를 앞둔 시점에서 민섭의 과거 기록은 조용히 검토 대상이 되었습니다. 아무도 큰 소리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의실 구석에서, 복도에서, 자료실에서 민섭의 이름이 오갔습니다. 장민섭 대령, 참모 시절 부사관들과 마찰이 좀 있었다던데 현장 평가에서도 점수가 낮았어요. 진급심사 때 문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영희는 이 모든 것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미 존재하는 시스템이 작동하도록 했을 뿐이었습니다. 군대는 원래 기록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곳이었습니다. 영희는 그 원칙을 다시 작동시켰을 뿐이었습니다. 같은 시기 부사관학교에서는 다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정례 교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영희가 주재하는 회의였습니다. 회의 안건 중 하나가 우수 훈련 부사관 선발이었습니다. 이번 분기 우수 교관을 선발하려고 합니다. 영희의 말에 참석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는 자료를 넘기며 계속 말했습니다. 현장 평가를 중심으로 선발하겠습니다. 훈련생들의 만족도, 교육성과 그리고 동료 평가를 종합하겠습니다.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 참모가 발언했습니다. 학교장님, 차은경 하사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들어 참모를 바라봤습니다. 참모는 자료를 펼치며 설명했습니다. 부사관학교 최연소 훈련 부사관입니다. 현장 평가가 매우 우수합니다.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높고 교육 성과도 뛰어납니다. 회의실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차은경이 조영의 소장의 둘째 딸이라는 것을.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기록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료를 천천히 넘겼습니다. 은경의 평가 기록을 훑어봤습니다. 훈련생들의 만족도 평가, 동료 교관들의 평가, 교육성과 보고서, 모든 것이 객관적인 수치로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무게를 가졌습니다. 회의실에 있던 모든 사람이 느꼈습니다. 영희가 은경을 특별히 밀어주지도 막지도 않을 것이라는 것을, 다만 기록대로 원칙대로 진행할 것이라는 것을. 회의가 끝나고 영희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차를 마셨습니다.
저 멀리 훈련장에서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은경의 목소리도 그 안에 섞여 있을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뜨거운 차가 목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상견례에서 들었던 민섭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거지 집안의 여자가 나라를 지켜요? 영희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기록이 답하겠지. 영희의 목소리는 낮게 중얼거렸습니다. 민섭의 기록도 은경의 기록도 모두 스스로 말할 것이었습니다. 영희는 그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할 뿐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장민섭 대령의 집에는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민섭은 서재에 앉아 자신의 인사 기록을 다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진급 심사를 앞두고 뭔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복도를 오가는 소문들, 회의실에서 들려오는 속삭임들. 민섭은 그것들을 무시하려 했지만 불안은 계속 커져갔습니다. 최자영 공군 준장은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영도 느끼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하지만 자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잠시 쉬어가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균열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육군 본부에서는 정례 진급 심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장민섭 대령은 원스타 준장 진급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민섭은 자신의 이력을 믿었습니다. 육군사관학교 출신, 사단급 부대 참모장, 화려한 경력. 별을 다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그리고 예상과 달랐습니다. 장민섭 대령, 준장 진급 최종 무산. 인사참모부에서 전해온 통보였습니다. 민섭은 전화를 받고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수화기가 떨렸습니다. 무산. 그 단어가 귓가에서 맴돌았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 너머 참모는 담담하게 설명했습니다. 과거 근무 기록 검토 결과 현장 평가 부실과 부하 관리 문제가 확인되었습니다. 진급 심사 기준에 미달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민섭은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손이 굳어 있었습니다. 현장 평가 부실, 부하 관리 문제. 그것들은 민섭이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민섭은 서류만 잘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부사관들의 말은 듣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기록들이 지금 민섭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곧이어 더 큰 소식이 군 내부에 퍼졌습니다. 장민섭 대령이 스스로 전역 신청서를 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진급 무산 이후 민섭은 곤란한 입장에 처했습니다. 별을 달지 못한 대령, 그것도 과거 기록 문제로 탈락한 대령. 군 내부에서 민섭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민섭은 그 시선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곤란한 사태를 수습하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민섭은 전역 신청서에 서명했습니다. 육군사관학교를 나와 30년 가까이 입었던 군복을 벗기로 결정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전역이 확정되었습니다. 장민섭 육군 대령은 더 이상 군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민섭의 몰락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최자영 공군 준장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문제가 공군 내부에도 소문으로 퍼졌습니다. 상견례에서 있었던 일, 민섭의 폭언, 그리고 그것을 방관했던 자영의 태도, 모든 것이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군 본부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비행단장이라는 중요한 보직을 맡고 있는 자영의 자질 문제가 논의되었습니다. 그리고 결론이 나왔습니다. 최자영 공군 준장, 강제 전역 처분.
자영은 공군 본부에 항의했습니다. 남편의 잘못이 저와 무슨 상관입니까? 저는 제 임무를 충실히 수행했습니다. 자영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억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군 본부의 대답은 단호했습니다. 배우자의 인성이 더러운 사람을 계속 비행단장으로 둘 수는 없습니다. 게다가 준장님도 상견례 자리에 함께 계셨습니다. 남편을 말리지 않고 방관했습니다. 그 책임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자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자영은 침묵했습니다. 민섭의 폭언을 듣고도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그것이 동조로 받아들여진 것이었습니다. 자영의 전역도 확정되었습니다. 공군 준장 계급장을 달았던 자영도 이제 군복을 벗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섭과 자영의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습니다. 민섭은 거실 소파에 앉아 술을 마셨습니다. 한 잔, 두 잔, 세 잔. 술잔이 계속 비워졌습니다. 자영은 맞은편에 앉아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술에 취한 민섭은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다 그 여군 소장 때문이야. 조영희 때문에 이렇게 됐어. 민섭의 목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자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영은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만든 결과야. 민섭은 술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자영의 목소리가 귓가에 박혔습니다. 우리가 만든 결과.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제야 민섭은 깨달았습니다. 별은 계급이 아니라는 것을, 별은 사람 위에 얹히는 무게라는 것을. 민섭은 그 무게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학벌과 출신만 믿고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부사관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이었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30년 가까이 꿈꿔온 별. 그것이 손끝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민섭과 자영은 오랜 군 생활을 한 탓에 퇴직금과 군인연금은 두둑하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데 지장은 전혀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다만 명예와 꿈이 무너졌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부모와는 별개로 장호준 소령과 장호진 소위는 각각 육군과 공군에서 그대로 군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부모의 전역이 아들들의 경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았습니다. 호주는 특전사에서, 호진은 공군에서 계속 복무할 수 있었습니다. 호주는 아버지의 전역 소식을 듣고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민섭은 아들을 보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지. 호준의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민섭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호준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먼저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민섭은 여전히 아들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호준은 계속 말했습니다. 군대는 서열이 아니라 책임이라고 말씀드렸어야 했습니다. 더 일찍. 민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섭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호준을 바라봤습니다. 호준아, 내 길은 내가 가거라. 민섭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어떤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호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자영은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별의 꿈은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장민섭 대령과 최자영 준장의 전역 소식이 군 내부에 퍼진 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조영의 소장의 집에는 여느 때와 다름없는 평온이 있었습니다. 새벽 5시 영희는 여전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들려오는 구호 소리를 들으며 영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영희는 어떤 승리감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민섭과 자영의 몰락을 기뻐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원칙이 작동했을 뿐이었습니다. 군대는 원래 그런 곳이었습니다. 기록으로 평가받고 책임으로 무게를 견디는 곳이었습니다. 교정을 한 바퀴 돌고 집으로 돌아오니 거실에 차은영이 앉아 있었습니다. 은영의 얼굴은 복잡한 표정이었습니다. 기쁨도 슬픔도 미안함도 섞여 있었습니다. 영희는 은영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손을 느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호준이가 전화했어요. 은영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기다렸습니다. 은영은 계속 말했습니다. 호준이 아버지가 전역하셨대요. 어머니도요. 은영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말없이 은영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엄마,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은영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선택의 결과일 뿐이야. 영희는 은영의 손을 더 꽉 잡았습니다. 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저 때문에 호준이네 가족이. 은영아. 영희가 은영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은영은 입을 다물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계속해. 영희의 말에 은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제가 지금. 내 인생은 내 거다. 영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확고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희 때문에 엄마가 이렇게 힘드셨잖아요. 상견례에서 그런 말씀 들으시고. 영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은영의 두 손을 모두 잡았습니다. 은영아, 나는 괜찮아. 그리고 이건 너 때문이 아니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영희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은영은 어머니의 눈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호준이는 좋은 사람이야. 상견례 때도 봤어. 호준이는 내 편이었어. 그거면 됐어. 영희의 말에 은영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었습니다. 처음으로 부모 앞에서 울었습니다. 부끄러움이 아니라 존경으로. 은영은 어머니의 품에 안겼습니다. 영희는 은영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울지 마.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은영은 어머니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출신으로 무시당하며 살아온 어머니. 하지만 단 한 번도 굽히지 않았던 어머니. 그 어머니가 지금 딸의 행복을 먼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참 후 은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가가 붉었지만 눈빛은 맑았습니다. 엄마, 감사해요. 영희는 은영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웃었습니다. 저녁 무렵 차승만 주임원사가 퇴근했습니다. 승만은 영희가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승만은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차를 마셨습니다. 다 끝났어? 승만의 물음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끝났어. 승만은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을 함께한 아내였습니다. 영희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어 보였습니다. 당신답게 했어. 승만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돌려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승만은 조용히 웃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늘 그랬잖아. 말 대신 결과로.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부사관은 말 대신 결과로 증명하잖아요. 승만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부사관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땀으로 증명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영희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30년 동안 말 대신 결과로 보여주었습니다. 은영이 결혼은 계속하라고 했어. 영희의 말에 승만은 잠시 놀란표를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했어. 아이 인생은 아이 거니까. 승만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생각해? 당연하지. 호준이는 좋은 애야. 부모가 잘못한 거지. 호준이가 뭘 잘못했어. 승만의 말에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부사관학교 교정에 석양이 내려앉았습니다. 영희야. 승만이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영희는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자랑스러워. 승만의 말에 영희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웃었습니다. 나도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두 사람은 손을 잡았습니다. 30년을 함께 군복을 입고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부사관 집안이라고 무시당했지만 두 사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단단해졌습니다. 그날 밤 차은경 하사가 부모님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은경은 방으로 들어와 부모님 앞에 앉았습니다. 엄마, 아빠. 은경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영희와 승만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나도 엄마처럼 살고 싶어. 은경의 말에 영희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은경은 계속 말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자랑스럽게. 말 대신 결과로. 영희는 은경을 바라보며 천천히 웃었습니다. 승만도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그날 밤 차씨 집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진짜 군인의 얼굴은 별이 아니라 책임을 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녁 후 한 달이 지난 어느 날 육군 부사관학교 정문에 사복 차림의 남자가 섰습니다. 민섭이었습니다. 군복도 계급장도 없었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복을 입은 중년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민섭은 정문을 바라보며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이곳은 한때 민섭이 무시했던 부사관학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섭이 사과하러 온 곳이었습니다. 민섭은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정문을 통과했습니다. 경비병이 민섭을 확인했습니다. 민섭은 신분증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조영애 소장님을 뵙고 싶습니다. 경비병은 잠시 민섭을 바라보다 내선 전화를 걸었습니다. 얼마 후 면회가 허가되었습니다. 민섭은 천천히 교정을 걸었습니다. 훈련장에서 구호 소리가 들렸습니다. 부사관들이 훈련병들을 지도하는 소리였습니다. 민섭은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예전에는 들리지 않던 소리였습니다. 아니, 들으려 하지 않았던 소리였습니다. 부사관들의 목소리, 훈련병들의 발걸음, 땀 흘리는 소리. 민섭은 그제야 그 소리들이 들렸습니다. 조영애 소장의 집무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민섭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영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섭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영희는 책상 앞에 앉아 민섭을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습니다. 놀라지도 당황하지도 않았습니다. 앉으세요. 영희가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민섭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민섭은 손을 꽉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소장님, 민섭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상견례 그날 말입니다. 민섭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영희는 여전히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민섭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제가 너무 심한 말을 했습니다. 민섭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영희는 민섭을 바라봤습니다.
거지 집안이라는 말, 그건 아니었습니다. 사과드립니다. 민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깊게 오래. 영희는 민섭의 모습을 잠시 바라보다 입을 열었습니다. 고개를 드세요. 영희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민섭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민섭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과는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다만 선택은 남습니다. 영희의 말에 민섭은 숨을 멈췄습니다. 영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장 대령님은 그날 선택하셨습니다. 출신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것을. 그 선택의 결과가 지금입니다. 영희의 목소리에는 비난도 조롱도 없었습니다. 다만 사실을 말할 뿐이었습니다. 민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잘못입니다.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차를 한 잔 따라 민섭 앞에 내밀었습니다. 차 드세요. 민섭은 차를 받았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흔들렸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차를 들며 말했습니다. 장 대령님, 아니, 이제는 민섭 씨라고 불러야겠네요. 영희의 말에 민섭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영희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민섭 씨는 지금 새로운 선택을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찾아와 사과하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존중합니다. 민섭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영희의 말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민섭은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소장님, 제가 잃은 건 진급이 아니었습니다. 민섭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희는 민섭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사람을 보는 눈을 잃었습니다. 출신과 학벌만 보고 사람의 가치를 못 봤습니다. 민섭은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깨달으셨다면 다행입니다. 영희의 말에 민섭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차를 마셨습니다. 침묵이 흘렀지만 무겁지 않았습니다. 소장님, 민섭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제 아들 호준이가 은영 중사와 결혼하고 싶어 합니다. 저는 이제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영희는 민섭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건 아이들이 결정할 일입니다. 민섭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희의 말이 맞았습니다. 결혼은 부모가 아니라 당사자들이 결정하는 일이었습니다. 민섭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영희도 일어났습니다. 민섭은 다시 한번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죄송합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민섭은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영희는 창가에 서서 민섭이 교정을 걷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민섭의 뒷모습은 쓸쓸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알았습니다. 민섭이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날 이후 민섭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연과 함께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군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 군용품 유통회사를 차렸습니다. 민섭과 자영은 공동 사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는 방식은 군인 시절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민섭은 직원들을 존중했습니다. 의견을 경청했습니다. 겸손하게 일했습니다. 자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출신이나 학벌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민섭과 자영을 존경했습니다. 회사는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민섭은 매일 아침 회사에 출근하며 생각했습니다. 진급보다 더 큰 것을 잃을 뻔했구나. 그것은 사람을 보는 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되찾는 길은 지금부터였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교정에 벚꽃이 피었습니다. 그리고 차은영 하사와 장호준 소령의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결혼식 장소는 서울의 작은 예식장이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따뜻했습니다.
결혼식 날 아침, 은영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은영의 모습이 거울에 비쳤습니다. 군복이 아닌 드레스, 계급장이 아닌 꽃다발. 은영은 자신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언니 예쁘다. 은경이 언니 옆에 섰습니다. 은경은 언니의 베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은영은 동생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경아, 고마워. 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은경은 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두 자매는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조영의 소장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멈췄습니다.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영희는 천천히 은영에게 다가갔습니다. 엄마. 은영이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영희는 은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행복해라. 영희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은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어머니를 안았습니다. 영희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30년을 군복 입고 살아온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저 딸을 결혼시키는 어머니일 뿐이었습니다. 예식장에 하객들이 모였습니다. 하객석에는 계급이 없었습니다. 육군 소장도, 주임원사도, 소령도, 중사도 없었습니다. 그저 부모와 가족, 그리고 친구들 뿐이었습니다. 모두가 정장을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민섭과 자영도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 이상 군복을 입지 않았습니다. 사복을 입은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민섭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전의 거만함은 사라졌습니다. 자영도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식장 한편에는 차은경 하사가 서 있었습니다. 은경은 부사관 후보생 몇 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언니의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은경과 후보생들의 자세는 단정했습니다.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은영이 입장했습니다. 차승만 주임원사가 딸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승만의 걸음은 천천히 그러나 단단했습니다. 은영은 아버지와 함께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호준이 단 위에 서 있었습니다. 호준은 은영을 보며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은영도 호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승만은 은영의 손을 호준에게 건넸습니다. 호준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호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승만은 호준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부탁한다. 승만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호준은 다시 한번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혼식이 진행되었습니다. 은영과 호준은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했습니다. 계급도 출신도 학벌도 없었습니다. 그저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한다는 것만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습니다. 양가 가족이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영희와 승만, 민섭과 자영이 나란히 섰습니다. 예전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민섭은 영희를 보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자영도 승만에게 인사했습니다. 승만은 묵묵히 받아주었습니다. 사진기 앞에서 모두가 미소 지었습니다.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호진도 사진 촬영에 참여했습니다. 호진은 공군 소위에서 중위로 진급한 상태였습니다. 육해공군의 공통적인 규정에 따라 소위를 짧게 달고 중위로 올랐습니다. 호진은 은영을 보며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형수님 축하드립니다. 호진의 목소리는 진심이었습니다. 군대 계급 체계상 호진이 은영보다 높은 계급이었습니다. 공군 중위와 육군 중사. 하지만 호진은 은영을 형수로 존중했습니다. 부모님과 달리 호진은 계급이 아니라 사람을 보았습니다. 은영도 호진을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도련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은영도 호진을 존중했습니다. 다른 군이긴 하지만 공군사관학교 출신 장교였습니다. 은영은 호진의 노력을 인정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피로 연장에서 축하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육군 부사관학교 동료들이 와서 축하했습니다. 특전사 동료들도 왔습니다. 호준의 육군사관학교 동기들과 선후배들도 참석했습니다. 호진의 공군사관학교 선후배들, 그리고 호진의 공군부대 동료들도 함께 와서 축하해 주었습니다. 모두가 은영과 호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했습니다. 영희 소장은 끝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영희는 딸의 행복한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그 박수는 승리를 위한 박수가 아니었습니다. 품위를 위한 박수였습니다. 딸의 행복을 위한 박수였습니다. 군인은 계급 이전의 사람이다. 누군가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조용히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알게 되었습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진짜 강한 집안은 남을 깔보지 않는 집안이라는 것을. 결혼식 이후 은영과 호주는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두 사람은 계급을 떠나 부부로서 서로를 존중했습니다. 은영은 육군 부사관으로, 호주는 육군 장교로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녁이면 집으로 돌아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계급장을 벗고 그저 부부로 살았습니다. 은경은 육군 부사관학교에서 계속 훈련 부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은경의 현장 평가는 계속 높았습니다. 훈련생들의 만족도도 뛰어났습니다. 그 결과 은경은 하사에서 중사로 진급했습니다. 최연소 훈련부사관에서 최연소 중사 훈련부사관이 되었습니다. 은경은 어머니 영희를 닮아갔습니다. 말보다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부사관으로서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은경의 눈빛은 어머니처럼 단단했습니다. 영희 소장은 여전히 새벽 5시에 교정을 걸었습니다. 차가운 공기를 마시며 영희는 생각했습니다. 30년을 군복 입고 살아왔습니다. 출신으로 무시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결과로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딸들도 같은 길을 걷고 있었습니다. 은영은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은경은 훈련 부사관으로 성장했습니다. 영희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별은 계급이 아니었습니다. 별은 사람 위에 얹히는 무게였습니다. 그 무게를 견디는 사람만이 진짜 별을 달 자격이 있었습니다. 영희는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게 물려주었습니다. 새벽 교정에 해가 떠올랐습니다. 영희는 그 햇살을 받으며 걸었습니다. 단단한 발걸음이었습니다. 별보다 큰 것은 품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와 알림 설정 꼭 눌러주세요. 모두 무료이며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